자, 우리 놔. 그 이지사에 관련된 이슈로 좀 가볼게요. 아, 나는 요즘에 그 여론조사 그 결과가 아, 이번 주에 뒤집힐 수도 있겠네라고 했는데 여전히 차이가 좀 나게 나오는 이유가 이거 같아 나는. 뭐. 조카 변호. 아니 그냥 내가 그렇잖아. 그냥 도덕적인 게 자꾸 생기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너 이거 어떻게 알려줬는지 알아? 조카 변호? 어. 주간조선, 월간조선. 아, 그 김부선 아 그거. 우리 옥수동 누나가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 그 지금 관련해서 지금 재판 받고 계시잖아.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저기 변호사로 일하고 2007년도에 이재명한테 직접 들었다. 그 조카가 저기 사람 둘 죽여가지고 그거 내가 변론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직접 들었다. 그게 이제 김부선 씨가 법정에서 그 얘기를 한 건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 본인 얘기했으니까 알지. 그래서 나는 그 이재명이 지금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꺼냈는데 그게 이제 막 이제 알려지면서 야 근데 이게 그 이재명 후보가 딱 그 얘기를 했잖아. 그 데이트 폭력. 이게 데이트 폭력이야? 우리 사건 되게 세던데? 연쇄살인. 연쇄살인. 이게 내용이요. 네가 얘기 사진 좀 설명드릴게요. 뭐 찾고 있거든 지금. 이 2006년 5월 8일에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도 꽤 크게 이슈가 됐어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러니까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가서 이 전 여자친구를 19번 칼로 찔렀고요. 아우 이거 진짜 말씀드리기도 좀 그러네. 해도. 또 어머니를 18번 찔러서 2명을 살해했고 그때 같이 있던 이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5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거였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게 얘기가 나오니까 아 데이트 폭력 관련 사건을 변론했던 거 그때 뭐 피해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변론하는 과정에. 내 조카가 내 의뢰인이 충동 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당시에도 어쨌건 이재명 후보는 정치인이었어요. 변호사이자. 근데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는 뭐 이런 류의 사건에 심신미약 인정이 좀 안 된다는 걸 본인이 딴 데서는 연락 얘기하고 자기 조카 사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자 여기서부터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갑자기 막 엔돌핀이 막 들면서 막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거 한 거야. 조회수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서 막 슈퍼칠이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 자 시작. 시작. 일단 음. 첫째 이 조카가 누구냐? 난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월간 조선이 또 탐사 보도에 있는 거거든. 거기서 그렇지. 국제 마피아파 관련 분석을 했어. 야, 내 얘기 아닙니다. 월간 조선 기사 읽어드릴게. 여러분 너 이거 알아? 이 기사? 나 그 기사 봐봐 읽어봐. 자 봐. 월간 조선 요번 2월이 우리 몇 월 달이냐 지금? 지금은 11월. 그 10월 달인가 있을 거야. 국제 마피아파 관련 기사. 거기 나온 부분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당시 국제 마피아파에서 칼을 제일 잘 쓰는 에이스가 있었는데 그는 2006년 여성 2명을 칼로 수십 차례 찔러 죽이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현재 무기징역 살고 있다. 조카야? 아 몰라. 난 이제 읽어줄게 그냥. 그래.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전직 수사당국 간부는 커테이션하고 그는 사귀던 여성의 부모가 학력,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교제를 인정하지 않자 여성과 그 여성의 어머니를 길이 33cm 칼로 각각 약 20회 가량 찔러 죽였다. 여성의 아버지도 죽이려 했지만 도망가는 바람에 실패했다. 아버지는 탈출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또 다운표야. 이 사건으로 국제 마피아파 최고 칼잡이는 덕제 식구파와의 칼부림 전쟁에 함께하지 못했다. 잔혹한 살인 사건의 주인공은 성남에서 활동한 유력 인사의 조카라고 덧붙였다. 요거 하나 읽었어. 해석은 여러분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묻지만 스타렉스 잡혀서 파파에 가려가고 이거 스타렉스인데 이거는. 스타렉스 가기 때문에 나 스타렉스 몰라. 각이네. 자 요거 하나 요거 읽어 드립니다. 월간 조선에 나온 거야. 근데 이재명 후보가 보면은 뭐 이 조카 국제 마피아파 조카는 또 다른 조카 또 있다며. 본인 말로는 그 조카가 다 국제 마피아파야? 뭐 이 조카는 여기는 지금 월간조선대로 얘기하면 지금 말한 강동구 모녀살인 사건에 모녀를 살해한 이 조카가 국제 마피아파의 칼잡이 에이스라는 거 아니야? 에이스라고 이 월간조선은 딱 단정하지 않아도 비스무리한데 들어보면 그렇지. 아이고 너 새끼. 알았어. 너 KYS 혼자 두고 파타를 그러니까, 잡아가고 싶냐? 아니 우리 월간조선 인용하는 거야. 그거 모르겠고. 우리는 근데 월간조선. 이제 요 조카가 있고 또 다른 조카가 있다며. 거기는 국제 마피아파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요 조카도 국제 마피아파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거긴 안 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마피아다 맞다 얘기 맞다 안 이런 했지. 얘기 안 했지. 근데 월간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좀 비슷해. 난 모르겠어. 근데 국제 마피아파 조카도 딴 조카가 있다며. 그 참.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다. 야, 무서워. 야, 대통령 되시면 경호원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더 야, 잘해. 야 이런 거 갖고 웃으면 안 되는데. 싸움을 더 잘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근데 경호실 직원보다. 이게 이제 계속 논란이 자, 커지는 게. 그리고 하나 더 계속 얘기합니다. 후보님 데이트 폭력이 이게 아니지. 이건 연쇄살인이지. 그렇지. 데이트 둘을 폭력. 죽이고 어. 한 명은 거의 그러니까 탈출하다가 했으면 나가 그 한 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모르겠지만 아버지 인터뷰 하더라고. 탈출하다가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 거의 그 살인 미수나 거의 뭐 중상의 뭐 정도는 돼. 왜냐면 칼 찔리고 피하다가 그렇지. 했을 테니까 인과관계 있거든. 근데 그때 기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쇄살인 데이트 폭력 아니고. 그리고 저 진보 진영에서 참 변호사를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변호하는 거 가지고 뭘 어쩌고 그러는데 맞아. 그렇게 개소리 좀 하지 말자 진짜. 야, 첫째. 무서워.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나도 이 당시에 정치인이나 마찬가지잖아. 정치인이었어. 저기 뭐 나 시장 나와서 떨어지고. 내 뭐 이랬- 조카가 이런 일 벌이면 변호해. 어떻게 그런 피부친데? 음. 누나가 와서 울고불고하면서 태어나 너밖에 없는데 또 어딜 가냐? 우리 돈도 네가 좀 해줘라. 안 해? 그렇지. 해야지. 그래. 변호사가 사건 맡은 거 가지고 지랄하면 안 돼. 그거. 그건 인정. 해야 돼. 그리고 거기다 피부친데 어떻게 안 하냐? 어쩔 수가 없어. 피부칠해서. 그것까지 맞아. 이재명 후보 말이 맞아. 에이 그래도 심신미약 주장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면 내가 야 이 새끼야 피해자한테 막 때려인다. 그렇지. 어? 진짜 때리는 이 새끼야. 야 너 새끼야 너 지금 뭐 삼촌 뭐 제가요 술을 먹어가지고요 심신미약 야 이 새끼야 대도는 소리 하지 말라고. 술 처먹은 새끼 19번 이렇게 잘 찌르냐? 그러니까. 너 술 뭐 대도는 소리 심신미약고 대도하는 소리 하지 말고 자백을 했겠구나. 자백 안 할 수가 없지 뭐. 자 뭐 이렇게 됐으니까. 피해자 빌고 어떻게든 내가 가서 돈 좀 사죄하고. 마련해줄 테니까 합의 보고 사죄 편지 100장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너 심신미약한 병신 된다. 그게 그게 기본적으로- 올바른 변론 아니야? 이거 내가 하려는 얘기랑 똑같네. 아니 오히려 이게 이런 얘기 그 의뢰인이 뭐 끝까지 그렇지. 그래도 조카는 얘기가 좀 다르지. 그럼. 진짜 그냥 돈 받고 하는 의뢰인 그래 네 인생 망하지 내 인생 망하냐? 난 돈 받았으니까 심신미약. 아니 왜 의뢰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 그렇지. 변호인 걸 해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렇지. 근데 이건 그런 의뢰인이 아니잖아. 그럼. 피부치잖아. 그럼 여기서 오히려- 심신미약을 야, 주장할 게 너 아니라 새끼야 너 살려면은 이게 어떻게든 살아남은 그 아버지한테 그럼.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사죄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 변론을 아니야? 끌고 갔다면 우리가 비난도 안 하겠지. 근데 지금 뭐냐? 저 뭐 피해자 아버지 총동전을 인터뷰 보니까 절대 아니라며. 저 멀쩡 완전 어? 멀쩡했고 그리고 완전 야, 살인마였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걔가 김성수가 걔가 심심미약 여기 주장하는 부사장이 피해자 변론했잖아. 진짜? 그래서 여기 유튜브로 뜬 거예요. 여기 진짜? 부사장이. 야, 근데 그 피해자 심신미약 주장한 거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체 딱 뭐라 그랬다며.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놓고 피해자 심신미약 주장한다고 본인은 변호사를 했으면서.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거에 내로남불 아니냐? 이정도.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그래 지금 좀 전에 네가 그랬잖아. 그래 조카 저기 우리 누나가 와가지고 야 얘가 이렇게를 저질렀으니까 내가 좀 변론을 해주라. 그래서 원래 같으면 안 맡을 사건을 조카니까 그렇게 해서 수임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뭐라 안 하잖아. 하나 찍고 어떻게? 근데 이양 보니까 성남 수정구 살인 사건 이것도 똑같아. 또 있다며 칼부림. 이것도 데이트 폭력. 그거야 이별 통보하는데 또 칼로 찌른 거야. 근데 이것도 또 가서 다음에 변론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재명 후보 측이 어떻게 쉴드를 치느냐? 요거는 그래서 김태현하고 백성문하고 같은 회사에 있으면 김태현 사건인데 이름만 올려준 거예요라고 하는데 문제는 법정에서 변론 2번 했다는 게 확인이 됐더라고. 법정 갔다며. 2번. 그러니까 이름만 올려준 사건들이 있어. 법인에 그렇지. 보면은 예를 들면 한번 4명 5명 다 올라가 그냥 있어 보이려고 쓰는 거야. 그냥 있어. 근데 법정을 둘이 나갔다는 거는 본인들 핸들링 하는 거야. 그럼. 변호사 시간이 돈이거든. 그렇지. 법정에 나갔다는 거는 본인 사건이라는 얘기라고 봐야 돼. 그거는 그냥 이름만 올려주는 사건이 아니야. 근데 그런 사건은 선택할 수 있잖아.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 아니까. 조카는 진짜 누나가 와서 얘기하니까 했다 치고 그거는 변론의 방향이 김태현이랑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조카라면 오히려 더 사죄하게 하고
사과하게 하고 반성문 쓰게 하고 뭐 저기 사죄 편지 쓰게 하고 어떻게든 피해자하고 어떻게 해결하려는 방법을 또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심신미약 추정한 게 진짜 아니다라는 취지였던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 조카라서 안 할 사건 한 건데요라는데 다음에 똑같은 사건 또 했어 살인 사건.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사실 지금까지의 변명 같은 게 하나도 좀 와닿지가 않는 거지. 지금 그린님 좀 만나봐요. 이재명 조카 둘 다 살인자 한 명은 무기징역 한 명은 곧 출소. 박리아나님 조카 사건에도 이별 통보 받은 남친 칼부림 사건 수임한 거 또 있다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성남 수정구 살인 사건입니다. 야 근데 살인 사건은 원래 별로 할 일 별로 없지 않냐? 해봤어? 아니 너가 왜 총 맞았나? 그러니까 살인 사건 일단 무섭잖아. 무서워. 할 살인 일도. 살인 사건을 어떻게? 해. 근데 이게 지금 뭐 살인 사건을 그 뒤에도 이게 돈이 돼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뭐 이런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게 되게 공허하게 들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이면 괜찮고 그게 아닌 다른 흉악범들은 심신미약 주장하면 안 되고 이거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냥 변호사만 혼자 그냥 계속 하고 살았으면 이거 뭐 조카를 이렇게 변론을 했건 뭐가 상관없는데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제 이게 2030 여성표 있지. 여성표를 거의 아작을 내는 것 같더라고. 아이 표가 안 가. 원래도 안 가. 이거는 더 안 가지. 어. 아니 뭐 지금 무슨 헤어졌다는 걸로 앙심 품어가지고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 엄마까지 살해한 사람을 막 조카라고 해서 심신미약 주장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것 때문에 충분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이재명 후보가 딱 막혔거나 조금 밑으로 꺾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다가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꾸 질문하면 싫어해. 그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하지 마시고 이러더라고. 참, 이게 앞으로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오늘 종편에서 하루 종일 하더라 이거. 아 그럴 수밖에 다다님 없지. 몰라 제명 싫어 고맙습니다. 네 그린님도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이제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팩트니까 이게 무슨 뭐 없는 사실을 저희가 지금 지어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분 되게 재밌다 일어 쓰시는 분 주변에 뭐 찌르고 찍고 파타야로 포장 배달하고 무슨 오마카세 아유 저 너무 근데 너무 잔인해서 아무 쓰는 저희가 칼이 비슷한 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는 칼은 좀 비슷한 칼이죠. 제가 아까 피해자들 몇 번 치료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문자 주셨네요. 자 그리고 그 변호사비 대납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변호사비 되나? 어. 그건 좀 봐야지. 근데 또 저기 뭐야 그 깨시민당 여기도 원래 저기 그 진보 그러니까- 쪽 그 시민단체잖아. 그러니까 그지? 변호사비가 이제 그 이태모 변호사한테 너무 그렇지. 많이 갔으니까 그 변호사비가 진짜 애매한 게 그 음. 많은 사람들한테 2억 얼마 갔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너무 적긴 해. 그건 많이 적지. 근데 이태모 보선사한테 20억 음. 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너무 많아. 음. 그 사람한테 그레이드나 이런 걸 음. 이런 걸 봤을 때 음. 그런 거 너무 그 많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S 회사 전환 사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뭐라고 단정할 수 근데 없지. 녹취록을 하나 또 공개를 했는데 그 저거 현금 3억하고 그 저희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 근데 그러니까 그거 아니 그 이재명 때처럼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 케이스지. 이제 요 녹취록이 또 그러니까 나온 지가 사실 꽤 공개했단 된 말이야. 얘기거든? 이건 최근에 또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아니 그런 내용은 한참도 나왔는데 이미- 이건 또 내용은 이미 녹취록을 또 다- 공개했더라고. 내용은 이미 다 예전에 하면 나온 건데 처음에 이제 대장동 나오고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나올 때 그 이 얘기가 한번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당시에 이태모 보시기한테 한 20억 정도 줬다는 거잖아. 전환사채로 해가지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돈이 어디서 났겠느냐. 음. S사 전환사채인데 음. 그것도 대장동 돈이 몇 군데 쿠션 쳐가지고 흘러 들어가가지고 S사로 가가지고 S사 쪽에서 전환사채 주고 그치. 그게 대장동까지 연결을 하더라고. S사의 사위사들로 그 변호사들 깔아서 깔았지. 거기서 돈 주고 이렇게 쿠션 쳐서 했다. 음. 나는 근데 변호사비 실제 그렇게 주는 경우가 꽤 있거든. 쿠션으로. 쿠션을 쳐가지고 실제로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음. 근데 이것도 그런 경우가 아니겠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변호사비 대납이 대장동 돈이 흘러 들어간 거라면 그럼 뭐 이거 끝이지. 이건 뭐 제3자 뇌물을 엮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일단은 시각인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의혹인 거고 입증할 왜냐하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아니니까. 자기는
다른 걸 떠나서 나는 2억밖에 안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20억을 이 사람한테 간 거라면 그렇지. 그럼 그거 자체가 일단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되니까 그건 공소법상. 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이 파트를 변호사비 대납복을 굉장히 곤혹스러운 쪽이 많다고는 하더라고. 내가 전에 듣기로는 뭐? 이 지금 변호사비 대납복 문제가 굉장히 좀 머리 아프다라고 하는, 왜냐면 같은 쪽에서 지른 거니까. 그게 왜냐면 같은 조치는 거고 돈의 흐름이 클리어해지거든. 음, 그 녹취록이 있고 그리고 이태 모시기가 아마 지금 캠프에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저 이재명 캠프에 아마 확인해봤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캠프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대장동 돈이 흘러 들어가서 쌍방울 쿠션치고 전화사채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쌍방울 가운데 대장동 그다음에 가운데 전주 S사 그렇게 해가지고 전환사채로 해가지고 다 얘기하네, 회사 이름을. 흘러간 거라면 그러면은 그게 대장동에 과실들이 들어간 거잖아. 그렇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제3자 뇌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지 이 문제는. 그게 사실이라면 뭐 대장동만큼의 파괴력이 생길 수 있는 근데 거고. 이거는 대선 때까지 안 나올 거야. 툭하면 이거까지 못 팔 거야. 그래서 역시 이것도 대선 이후에. 대선 이후에 H한테 맡기자. 아니 뭐 다 H야. 어. H가 제일 잘해? H가 제일 하고 H가 S사가 나 찾아오는 거 아니야? 찾아오는 거 아니야? 100억 달라고 그랬다. 100억. 야, 니도 그 전화서 이렇게 많이 주면서 나한테 그걸 못 줘, 새끼야? 이러고. 아, 100억 그러니까 달러 말이에요. 자, 우리 아까 또 그 문자 남겨주신 분이 저 문자 좀만 내려주실래요? 하나만. 네, 맞아요. 됐어요. 근데 최종열님, 김병 근데 취재 결과 윤석열 본인의 이준석에 대한 입장이 정확히 뭐예요? 일부러 측근들이 이간질하게 냅두는 거예요?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준스톤은 윤 후보하고는 소통 문제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뭐 윤 후보 입장에서도 굳이 뭐 이간질하게 둘 이유는 없는 거고. 그냥 김종인가 내가 이거 한 100번 얘기 드리는데 윤석열과 이준석의 충돌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건 그냥 중진들과 이준석의 충돌이야. 그건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에서 오래 정치에서 커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짠 있다가 짜잔하고 거대한 이 나타난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외부에서 그러니까 빠밤 들어온 거니까. 땅가 나타난 거니까 그 사람을 두고 그 사람 주변에서 누가 자리를 차지기 위한 자리 싸움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윤 후보 밑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미래 어떻게 이제 세팅이 될 것인지에 대한 자리 싸움. 봐봐,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 윤 후보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지금 있는 사람 다 중진들이야. 그렇지. 그리고 주로 바른미래당 계열에. 그렇지.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의원들은 중진들을 예전 친이계 바른미래당 김무대파. 그렇지. 지난 재보궐선거 때는 주로 안철수를 도왔던 사람들이야. 그렇대. 김종인이랑 상극이야. 상극이지. 주호영 전 원내대표 더 이상 모시기 싫다는 취지 얘기했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자체도 진짜 열받은 것 상극이고. 같은데. 그리고 실무진들이 주로 친이계가 많이 구성돼 있어. 친이계도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상극이야. 왜? 2012년 공천 학살을 김종인 당시에 비대위원회 거의 주도는 아니지만 많이 그게 있었거든. 그렇지. 공천 학살을. 그러니 친이계는 구원이 있어. 윤 후보 주변에 있는 중진들하고 실무 좀 책임자리라 그래야 되나? 지금까지 캠프 어쨌든 끌고 왔던 사람들이 주로 캠프 끌어 사람들 다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란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야, 저 영감 오면 이번 우리 또 다 날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 준스톤은 기본적으로 본인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정치를 배우기도 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원래 좋아하고 예전부터 자기는 당대표 된다부터 누가 후보가 누구든지가 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셔올 거라고 입을 불었던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준스톤 입장에서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중진들을 정리를 해줘야 거기서 본인의 공간이 생겨. 그렇지. 각자 이해관계 다 다른 거야 지금. 이해관계의 근본에는 지방선거가 달려있다. 그렇지. 지방선거 공천권이 달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치. 내가 항상 100번 얘기하잖아. 준스톤은 본인의 지방선거 공천 뭐 시험 보고 이런 거로 싹 물갈이를 하고 싶은데 중진들이 윤 총장을 둘러싸고 대선 이후에도 자기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저 중진들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고 지방선거 광역단체 출마, 그다음에 공천권 이걸 가지고 총장 옆에 붙어서 되도 않게 끌고 간다 하는 거고. 중진의 입장에서 보면 준스톤이 야, 저 어린 당 대표가 자기 돋보이려고 그렇지. 우리 밀어내려는 거 아니 이렇게 보는 거고. 각자 다 이해가 다른 그렇지. 거거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윤 후보하고 싸우는 개념이 핵심은 아니라 핵심은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에 누가 하더라. 야, 사실 선대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임시조 선거 끝나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그렇지. 근데 누가 어쨌거나 대선 이후에 예를 들면 누가 공신이 권력의 되느냐지. 핵심에 누가 들어가냐. 누가 공신이 배치들은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누가 가지고 어떻게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가 꿀 같은 지역단 주로 영호남 이런데 서울 강남 이런데 공천권을 누가 가지고 누가 저 자기 새끼를 심을 수 있느냐. 요 싸움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 일종의 준스톤 대선 이후에 대선 이후에 정치 지형도 국힘의 국회 정치 지형도 싸움. 구세력과 신세력의 구세력의 충돌. 충돌이야. 근데 거기에 외부에서 거대한 인물이 떡 들어왔으니까 그 인물을 둘러싸고 누가 먼저 옆에 포지셔닝해서 그 거대한 세력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사랑을 받느냐. 요 구의 싸움이라고. 그렇지. 난 그렇게 생각해. 자, 우리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하고요.